매일 당신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 아, 정말 편리함의 상징이죠. 네,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똑똑한 기기가 혹시 내 집안의 아주 사적인 모습을 어딘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네, 오늘은 바로 이 편리함 뒤에 어쩌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로봇 청소기의 보안 문제,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소비자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여기서 함께 발표한 로봇 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과연 어떤 위험이 발견됐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번 조사가 그냥 단순한 제품 비교 이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 생활에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 기기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런 것들의 어떤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 그 흔히 말하는 가성비요. 아, 가성비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내세운 일부 중국산 제품들에서 이게 사용자의 사생활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보안 허점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아, 심각한 수준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조사 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요.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지금 사용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구매하시려는 당신이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술적인 결함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이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이 어떤 제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요? 네, 그 한국소비자원하고 KIS,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네네.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소비자의 안전하고 또 인터넷 보안을 책임지는 이 두 기관이 손을 잡고 진행을 한 거고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꽤 오래 했네요. 네, 대상은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로봇 청소기 6개 모델이었어요. 국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비스포크 AI 스팀하고 LG의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이 2종이 포함됐고요. 아, 국내 대표 선수들이군요. 그럼 나머지는 해외 제품이었겠네요, 혹시 뭐? 네, 맞습니다. 모두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고가 라인인 로보렉의 S9 맥스 V 울트라가 하나 있었고요. 네, 로보락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흔히 가성비 모델로 많이 알려진 드리미 X50 울트라,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그리고 나르왈 프레오 제트 울트라였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6개 모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부터 시작해서 기기 자체의 보안 수준까지 무려 40개 항목을 아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40개 항목이요. 와, 정말 작정하고 들여다본 건데요. 그래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온 부분은 어디였나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가성비 중국산 제품들 이쪽이었나요? 아,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는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드리미, 에코백스, 나르왈 이 3개의 중국산 가성비 모델들에서요. 사생활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제품들이라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죠.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였길래 그런 평가가 나온 건가요?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그 사용자 인증 절차가 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인증이요? 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 비유하자면 우리 집 현관문 잠금 장치가 좀 부실하다는 거랑 같아요. 아, 네네. 마음만 먹으면 외부인이 그냥 쉽게 들어와서 집안을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해커 같은 어떤 악의적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기기에 접근해서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민감한 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그냥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관문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런데 요즘 로봇 청소기들 보면 카메라 달린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많죠. 뭐 청소할 때 장애물 피한다고도 하고 또 집 비웠을 때 반려동물 보라고 혼캠 기능 같은 것도 있던데 이런 카메라 기능이 어쩌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카메라 기능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겟 중 하나였고요. 실제로 보안에 매우 취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 정말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해커가 이 허술한 인증 절차를 뚫고 들어오면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를 뭐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찍어서 어딘가에 저장해둔 당신 집 내부 사진이나 영상을 그냥 훔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집 내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고요? 어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직접 로봇 청소기를 해킹해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인 키 또는 아이디 정보하고 클라우드 서버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당신의 로봇 청소기 계정에는 고유한 디지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열쇠. 그런데 이 열쇠를 보관하는 시스템의 보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인증이 약하면 해커가 어떤 경로로든 이 열쇠 정보, 즉 키나 아이디 정보를 손에 넣었을 때 말이죠. 네. 로봇 청소기가 촬영해서 제조사의 온라인 저장 공간, 즉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둔 사진이나 영상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마치 당신 집 열쇠를 훔쳐서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 뒤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자체를 직접 뚫는 게 아니라 그 계정 정보나 클라우드 서버 접근 권한 이걸 탈취하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이걸 홈캠 대용으로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정말 실시간으로 집안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네. 편리하게 쓰던 기능이 오히려 내 사생활을 엿보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됐던 그 세 개 모델 있잖아요. 드리미, 에코백스, 나루알. 여기서 발견된 구체적인 취약점들을 보면 이 위험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드리미 제품 같은 경우엔요. 제3자가 로봇 청소기가 찍어서 저장해둔 사진첩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접근해서 사진을 그냥 빼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 기능을 강제로 켤 수 있는 문제까지 발견했어요. 강제로요? 네, 즉 당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냥 당신 집안이 촬영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를 마음대로 켤 수 있다니. 와, 이건 진짜 선을 넘은 느낌인데요.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실시간 감시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드리미 제품은요, 사용자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좀 미흡해서 이 정보들 마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그런 취약점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영상, 개인정보까지 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던 거죠. 와, 드리미 제품 사용자분들은 진짜 놀라셨겠네요. 그럼 에코백스는 어땠나요? 거기도 비슷한 문제였나요? 에코백스 제품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사용자의 그 사진첩에 해커가 악의적인 사진 파일, 예를 들면 불법적인 이미지라던가 피싱 링크가 담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몰래 심어놓을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주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당히 위험한 취약점입니다. 나루알 제품 역시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인증 미흡이라든지 카메라 관련 보안 문제, 이런 유사한 취약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로 가성비로 알려진 중국산 모델 3종에서 문제가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제품이나 중국산 중에서도 좀 프리미엄급인 로보락은 괜찮았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다행히 국내 제품인 삼성하고 LG 로봇 청소기는 이번 보안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국내 대기업 제품들이 보안에는 좀 더 신경을 쓴 모양이군요. 그럼 중국산이지만 프리미엄 라인으로 꼽히는 로보락은 어땠나요? 거기는 완벽했나요? 로보락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면 비밀번호 설정의 복잡성이라든가 변경 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패스워드 관련 안전정책 항목, 여기서는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앞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던 드리미,
에코백스, 나루알과 동일한 평가 결과입니다. 아, 비밀번호 정책이 약하다는 거군요. 기본인데. 그 외에 또 지적된 부분이 있었나요? 네, 또 하나는 역공학 방지 기법, 리버스 인지니어링 프리벤션 적용이 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네,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해커가 기기의 내부 설계도라든지 작동 원리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보안 장막을 치는 그런 기술이에요. 아하. 근데 이 방지 기법이 약하면 해커 입장에서는 기기의 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방법을 찾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비유하자면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도를 아무데나 막 두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이 항목에서 로보락은 나르왈, 에코백스와 함께 미흡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수. 로브락은 양호하지만 일부 미흡, 그리고 드림이 에코백스, 나르왈은 심각한 문제 발견.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 6개 제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점은 없었나요? 뭔가 좀 업계 전반의 문제 같은 거요?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 지적사항인데요. 바로 펌웨어 보안 설정 문제입니다. 펌웨어? 네, 펌웨어는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체제, 그러니까 뇌와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 대상 6개 전체 제품, 그러니까 국내산, 중국산 가릴 것 없이 모두 이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제품에서요? 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펌웨어는 기기 작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은 기기 내부의 핵심 구조나 작동 방식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해커가 이 펌웨어를 분석해서 약점을 파악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개별적인 취약점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튼튼해도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모든 제조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건 상식인데 모든 제품에서 부족했다니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나요? 그냥 발표하고 끝난 건 아니겠죠? 그럼요. 당연히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사생활 유출 위험이 큰 취약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사진 유출이라든지 강제 카메라 활성화 같은 문제 있잖아요. 네, 아주 심각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인 드림이, 에코백스, 나르왈 이 3곳에 즉시 개선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즉각적인 개선 요구. 그래서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사용자들은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KISA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서버 쪽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가장 시급했던 그 사진 유출 관련 위험 요소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음을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일단 가장 급한 불은 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강제 카메라 활성화 가능성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 미흡, 아니면 그 펌웨어 보안 문제 같은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해당 업체들에게 구체적인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원하고 KISA가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또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이 조사 결과가 로봇 청소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뭘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만약에 당신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언급된 그 드림이 에코백스, 나로알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매우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가장 심각했던 사진 유출 문제는 서버단에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특히 그 펌웨어 포함 문제는 모든 제품의 공통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편리하다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내 사생활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고 또 보호받고 있는지 이걸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도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당부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째는
로봇 청소기 계정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뭐 초기 설정 그대로 쓰거나 너무 쉬운 비밀번호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기본이죠. 둘째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업데이트를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하자 시 로봇 청소기 펌웨어나 앱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발견된 취약점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카메라가 달린 모델이라면 비밀번호 설정하고 업데이트는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혹시 그 외에 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또는 사용하면서 제조사의 보안 정책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번 조사 결과처럼 브랜드별로 보안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메라 기능을 아예 꺼두거나 아니면 렌즈를 물리적으로 가려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오늘 로봇 청소기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는 한국소비자원과 KSA의 로봇 청소기 보안 실태 조사 결과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특히 가성비를 내세운 일부 중국산 모델들, 그러니까 드림이, 에코백스, 나르왈, 여기서 사용자 인증 미흡으로 인한 집안 사진 유출이라든지 원격 카메라 조작 가능성 같은 이런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심각한 보안 허점들이 다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랬죠. 반면에 국내 삼성, LG 제품은 우수평가를 받았고요. 중국산 프리미엄 모델인 로보락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했지만 그 비밀번호 정책이나 해커의 분석을 막는 역공학 방지 기술, 이런 일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미흡평가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기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펌웨어 보안은 조사 대상 6개 모든 제품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시급했던 사진 유출 위험 같은 것들은 해당 업체들이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확인되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로봇 초이속이 비밀번호 잘 설정하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우리 집안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 홈캠, 스마트 TV, 심지어 냉장고까지 정말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죠. 그렇죠. 이 기기들은 우리 집안 곳곳을 보고, 듣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의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편리함과 사생활 보호라는 이 가치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편리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과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스마트 기기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또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아직은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각자의 판단과 또 사회적인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이 편리한 뒤에 숨겨진 이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기술을 활용하는 당신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